하던가, 바스킷 제도를 도입을 하던가, 바스킷 제도가 있거든요. 고정환율 제도에다 변동환율 제도를 갖다 가미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여러분, 변동환율 제도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환투기 세력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죠? 당분간 주가가 내가 왜 못 오른다고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외국인한테는요, 주식 팔고 나가세요. 저희가 비싼 가격으로 가져 나갈 수 있게 보장해 드릴게요. 한국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데이비드.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촛불 킨 사람들한테 가갖고 살수차나 퍼대고. 어떻게 분노를 안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주식시장에 참여한 그 일반적인 개미 투자가라는 얘기 다 들어봤죠? 여러분 아버님일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미래 여러분일 수도 있다고요. 내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알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 투자하고 그러면요. 결국은 외국인한테 돈 갖다 바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봤을 때 어저께 외국인이 얼마를 돈을 팔았는지 한번 봐볼까요? 내가 어저께 바라봤을 때 어저께 외국인이 돈을 갖다가 예를 들면 한번 봐보세요. 이게 환율 방어를 해갖고 어저께 정부가 원래는 얼마? 1,050원 가는 거를 1,020원까지 끌어내렸거든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3%예요. 근데 어저께 외국인이 주식을 갖다가 예를 들어 1조를 팔고 나갔죠? 1조에 3%면 얼마예요? 1,000억, 300억입니다. 외국인 아가리에다 300억을 그냥 던져준 거예요. 제 계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경제 정부한테 뭘 말을 하겠어요?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더 답답한 게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죠? 이러고 있는데도 그냥 이 종목 좋으니까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는 지금 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미래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옛날에는 경제학적 지식을 모르고도 잘 버틸 수 있는 사회였어요. 왠지 압니까? 정보 비대칭성 나한테 배웠었지? 나랑 경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거 공부했었을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공부했어. 그래서 옛날에는 사회가 정보가 비대칭돼 있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 쉽게 여러분 경제학적 지식이 없어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있는데 지금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친구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런 어리석은 경제 정책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정책은 그냥 사실은 시장에다 맡기던가 아니면 그 일정 변동폭을 제한하는 환율 제도를 도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이게 전형적으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가끔 말하는데 그 미국의 세 번째 부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유태인이거든요. 걔가 누구라 그랬죠? 워렌 버핏 말고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조지 소로스가 뭐 했던 거냐면 옛날에 그 영국 정부가 환율을 억지로 방어했어요. 영국 정부 화폐가 파운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파운드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똑같았다고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파운드화를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이해되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파운드화를 방어를 했다고요. 그런데 환투기 세력이 조지 소로스거든요. 그래서 파운드화가 여러분 방어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여러분 뭘 했냐면요. 파운드화를 사들였어요. 근데 조지 소로스는 계속 파운드를 팔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환투기 세력이 이겨서 영국 정부가 무릎을 꿇고 영국 경제가 박살이 났었어요. 한국도 여러분 그런 위기에 안 복착한다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IMF 맞은 지 얼마 됐다고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지금은요. 경제를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한국 경제는 대단한 위기 국면으로 들어설 겁니다. 그 위기 국면으로 들어서는 이유는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얘기하지만 이게 유럽 은행이 이게 세계화가 돼버렸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유럽 중앙은행이 틀림없이 금리를 올리는 기사가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니까요.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날이요. 한국 경제는 정말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러분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어요. 유럽의 화폐는 뭐라? 유로화라고 그랬죠.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요. 여러분 어디다 저금하고 싶어져요? 유럽은행에다 저금하고 싶어지죠. 미국의 데이비드도 어디에다 저금하고 싶다? 유럽은행에다 저금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유로화를 팔겠어요? 사겠어요? 사죠. 왜? 유럽에다 저금하려면 유로화로 저금해야 되니까. 그럼 유로화 가치가 평가절하돼요? 절상돼요? 절상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로화가 평가절상되면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평가 뭐 된다? 절하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달러화 가치가 평가절하되면 석유 파는 압둘라 입장에서는 괜찮다 돌아버린다. 돌아버리죠. 왜? 석유는 어차피 달러화로 평가되니까. 그럼 석유가 가만 놔두겠어요? 또 올리겠어요? 올린다니까요.
그럼 석유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국 경제 여러분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더 봉착하죠.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국에 돈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 가만히 있고 싶어요, 여러분? 돈 빼가고 싶어요? 돈 빼가고 싶죠? 그럼 여러분 뭐예요? 자본 유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정리되시겠죠?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물가 올라가는 만큼 여러분 모두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모두 상승해요. 금리도 상승할 수밖에 없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보존되니까. 그럼 금리가 상승되면 여러분 민간 소비는 어떻게 돼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 부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부동산 가격이 뭐 할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자산 버블이 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경제에 이런 안수선한 고리에서 한국 경제가 지금 대단한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걸 아시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한국 사회 5년 뒤, 10년 뒤는 여러분이 10년, 20년 뒤는 여러분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전 제가 말했지만 2번 연속 환율 방어를 나섰는데 정말 불피하는 짓을 했던 거예요. 첫 번째 환율 방어 해갖고 여러분 뭐였어요? 물가만 연락을 높여놨잖아요. 두 번째 환율 방어 해갖고 외국인들 팍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겠죠? 그래서 경제는 아셔야 됩니다, 친구들. 우리 경제 필수 과목 되는 그날까지 투쟁합시다. 알겠죠? 촛불 집회 들고 나가세요. 오케이? 경제 필수. 오케이? 그 다음에 경제는 CJ. 화이팅!